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자, 어제 방금 전에 30분 전에 그 마감된 시장이 그동안 저희가 며칠째 연속으로 올랐다 하면서 좋아했던 게 모두 상승분이 반납이 되고 반납됐습니다. 저점을 더 낮췄죠. 그렇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어째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요. 실제 그 헤지 펀드는 네. 이미 내용을 밝혔어요. 우리는 지금 기술주를 판단. 많이 매도하고 있다 아. 했는데 글쎄 미국은 아직까지 그 수급이 없다 보니까 어제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금 더 기술주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흐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네. 어쨌거나 좀 아쉬웠던 하루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정말 활력이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 장 부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너무 활력. 많이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뭐를 더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예. 전해드려야 하나.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을 보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충격을 걱정되죠. 엄청 당황스럽죠. 받게 예, 되는데 예. 잠시 후에 저희가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분 만나면은 조금 그래도 긴 시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또 미국 주식의 매치다 박종원 팀장과 함께 월가에서는 지금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보죠. 네,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가 제목이고요. 네. 소제목으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9.7%, 예상치 9.8보다 잘 못 나갔죠. 조금 낮게 나오긴 낮게 했는데 나왔습니다. 예, 좋은 그래도 건데 부담스러워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나스닥의 급락이 조금 오늘 시장의 좀 주인공이었는데요. 네. 같이 3대 지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S&P 500 지수가 1.42%, 나스닥이 2.5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우는 소폭 빠졌지만 0.48%가 빠지면서 야, 나스닥이 다우 대비하면 한 5배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기술주가 좀 적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나스닥이 가장 많이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뭐 전저점 바로 직전 저점을 더 하회하는 그동안의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더 많이 네. 좀 조정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네. 또 나스닥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 일부가 S&P 500에 워낙 많이 포함되어 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또 S&P 500 지수도 그리고 제가 이제 1%대. 선은 긋지 않았습니다만 시종 일관 내려가는 그런 모습 하루 종일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이제 너도 나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보통 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헤지 펀드 이상 기관들까지 매도에 나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기술업종이 오늘 하락의 주체가 되는데요. 2.54%가 빠졌고 네. 제가 얘기했던 꿈의 기업 스펙이 2.6%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고퍼주죠. 비싼 기업들 소프트웨어가 4.2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적자기 모여있는 IPO 4.98%가 빠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시장 하락에 일조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은 좀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흔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있겠지만 이런 뭐 꿈의 기업, 적자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같이 빠질 때 또 안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빠지고. 그렇죠. 일단은 그 오늘 MS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꿈의 기업이냐 적자 기업이냐 뭐 작은 기업이냐 이런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의 기업은 맞지만 다른 건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네. 작년에 또 많이 올라온 종목이 또 빠집니다 지금. 밸류가 높은 상태. 예, 예. 근데 실적 대비나 뭐 그런 전체적인 전망 대비해서 이게 많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시장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금리 인상 구간에서 더 높은 성장을 증명해 봐라. 그럼 여러분들 그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실적 시즌. 그렇죠. 해서 네. 아무래도 1월 20일 날 이후에 이런 관련 기업 실적이 나올 때 뭔가 좀 우리가 씻기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게 12월 달 PPI였는데 네. 사실은 잘 나왔어요.
이게 잘 네, 나왔다고 하시죠. 잘 나온 거 아니죠. 예상치 대비 하회하는 그런 네, 모습 보여서 약간 우려가 좀 0.1% 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6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본다 그러면 금리 인상 3번, 4번 맞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도매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맞아요.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왔던 서베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가 있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 CEO한테 물어봤습니다. 가격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물어봤더니 그 제가 파헤친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요. 2023년 중반까지 네. 아니면 그 이상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2, 3년까지 길어진다고 하는 CEO들의 답을 보면서 야 이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물건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이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예. 물건을 뭔가 만들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만들어 파시죠. 예. 네, 그렇죠. 이 금값이 사실 올라갔다가 은값도 같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저한테 오는 가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죠. 올라가면 예. 또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소비자 그 단가를 올려야 하나라는 고민했는데 저는 가격 경쟁력과 가격 결정권이 없거든요.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권이? 소비자들한테. 아, 소비자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뭐 코카콜라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리지 못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유수의 기업들은 이런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기사를 보시면 확인했겠지만 네. 스타벅스가 몇 년 가격 만입니까?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몇 년 400원. 만입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CEO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인건비 상승이 가장 두렵대요. 맞아요. 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아, 진짜 저희는 뭐 네. 올라가지 않는데 하여간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하여간 저희 빼고 다요. 예, 네. 그런 부담이 있다는 네.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3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해서 약간 이것도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20만 2천 명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예, 게 완전 고용 거의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실업수당을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실업자가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죠. 저는 뭔가 이게 나오는 경제 뭔가 지표가 매칭이 이게 안 되죠. 안 안 돼요. 되죠. 안 그래 되죠. 뭘 예. 맞게 봐야 근데 되는지. 이 실업수당 건수는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더 현실적이죠. 왜냐면 실업하신 분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네. 근거 아닙니까? 해서 지금 3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조금 하락에 정점을 찍지 않았나 누구죠? 생각 듭니다. 왓튼 스쿨의 제레미 시게 교수인데요. 뭐라 그랬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연준이 월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 인상에 공격적일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한다는 거, 더 많이, 더 크게, 더 네. 길게 한다는 그런 우려의 멘트를 했습니다. 하필 어제. 왜 그런 얘기를 하필 어제 했을까요? 사실 연준 의장이 좀 이렇게 진정시켰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렇습니다. 좀 진정시켰는데 여기에 다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 이분은 어디에 방점을 둔 거냐면 네. 지난번 파월 연준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계속 물가 올라가면 네. 그때는 올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물가가 무지하게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비로 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약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네.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멘트가 나왔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파월 의장의 뭐 입을 주시하라 했는데 그분은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발언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뭐 패트릭 하컵 필라델피아 연준 은행 총재도 뭐 금리 이상 연내 3, 4회 지지한다. 뭐 이런 그렇죠. 밝힌 부분. 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4회 금리 인상.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이야기되는 연중 부의장 지명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다. 그렇죠. 브레이너도 부총재인데 그분까지도 사실 이제 매파에 동참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저는 뭐 조류를 워낙에 무서워해서 매든 비둘기든 다 무서운데 매가 조금 더 무섭잖아요. 비둘기는 뭔가 그렇죠, 친화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시장의 모습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라가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 네. 또 한 가지가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반응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반응 상관없이 네. 그냥 평상시에 기술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 보이고 이게 있습니다. 겹겹이 악재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헤지 펀드에서 우리는 기술주를 계속 팔고 네, 있다라는 팔고 있다. 그런 네. 것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상 계속해서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기술주를 다 억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돼야죠. 조금 네, 분위기가 돼야죠. 달라지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까지가 조금 참아야 되는데 네. 너무 또 멀리 있어요. 1월 20일입니다. 넷플릭스가. 뭐 6거래 네, 다음 주는 또 하루 쉬니까. 네. 아 그렇죠. 네. 하여간 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여드릴 건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야 1.8 아니냐 이러는데 1.8은요 1.7도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 때문에 장이 올라오고 빠지는 건 이제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만약에 국채금리까지 뭐 더 올라갔으면 그렇죠. 더 그렇죠. 충격이었을 텐데 무서웠을 이건 것 조금 같습니다. 다행스러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간단하게 맵을 맵을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아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23%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 5%대의 하락을 보였는데 뭐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꿈의 기업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꿈의 기업이라는 의미가 많은 분들의 꿈이에요. 아, 그렇죠. 꿈이죠. 네, 네, 많은 분들의 꿈인데. 꿈이고 올해도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저기 앞에 계신 분도 아침에 울상이시더라고요. 아, 저 앞에 계신 예, 분 예. 제가 매일 보는데요. 예. 그 주가에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정말 일희일비의 끝판왕이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숨을 쉬시는데 네, 그래서 일단 그 높은 밸류 그다음에 높은 성장을 요구하는 기업들 주가가 빠졌다는 거 1번 보시면 좋고요. 옆에 보시면 MU하고 혹시 IBM 보십니까? 네. 그거는 또 10의 승리. 오. 또 퍼가 10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은 버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번 테슬라는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6.75%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세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네, 첫 번째 갑자기요? 문제는요.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문제가 지금 수면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만약에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좋은데 네. 누가 해킹하게 되면 교통 대란이 올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많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막 조작해서 차가 막 부딪히고 이런 거죠. 영화 보셨죠? 그런 것들이 그 우려의 선실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런 해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테슬라가 그런 사이버 보안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안 회사의 위치가 더 입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갖고 뭔가 보안을 철저히 쌓아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두 문제는? 번째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는 못 볼 것이다. 그냥 사이버 트럭보다 다른 차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더 이렇게 그런데-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에 대해서 왜 우리가 환호합니까? 많이 타긴 이게 그 차고.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 거에 일상화돼 있어요. 네네. 하다 보니까 뭔가 더 큰 차를 원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그 테슬라 세단은 뭘 싣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트렁크가 앞뒤로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그렇죠. 하지만 뭐 그 큰 거를 못 잔디 신죠. 네. 뭐 이런 거 문짝 이런 거 못 네, 싣으니까 네. 그게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또 한 세 가지가 번째는 그 끝에 옆에 보시면 GM과 포드가 올랐죠. 녹색 불을 켰습니다. 어제 포드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999억 달러. 제가 1억 달러 빌려주고 싶었어요. 이럴 때가 있으세요? 싶었다고요. 싶었다고. 네네네. 있었다면? 네, 있었으면 아, 포드 정말 빌려줬으면 대단하네요. 1,000억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일 뻔했습니다. 네. 보일 뻔. 그래서 일단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게 커지다 보니까 야 테슬라 점점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세 가지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테슬라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해서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 못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짝 빼시겠어요? 빼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일비의 또, 끝판왕 또 여기 장 부사장님 계십니다. 모습도 말씀하셨죠. 근데 또 가슴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예. 많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또 오를 땐 또 시원하게 뭐 10몇 그렇습니다. 퍼센트 그렇습니다. 저를 왜 예. 그러지 못하는 예. 거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디님. 예. 예.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네. 세부 종목에 대한 시세를 보지 말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자 3번이 이게 뭐죠? 항공주가 아. 모여 있는 겁니다. 어제 델타가 실적이 네. 잘 나왔고요. 델타 항공의 가장 큰 이슈가 뭐겠습니까? 델타항공 가장 큰 이슈는 여객이 예. 항공사- 얼마나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이런 델타 항공 같은 유수의 항공사 기업들이 보통 플러스익을 냈을까요? 아니면 안 냈을까요? 못 냈겠다고 생각을 최근에는. 하는 최근에도 못 냈죠. 애매하죠. 네, 과거 아직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냈던 흑자가 이번에
전환 가능하냐 올해.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수의 분이지만 된다 올해는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진짜 그 여행 재개가 되고 이런 관련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항공주가 다시 한번 그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델타도 실적이 잘 나왔고 또 보면은 바로 연결해서 뭐 항공주도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4번 네. 보잉. BA가 보잉입니다. 어떤 분이 알리바바라고 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어떤 누구랑 분이,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접니다. 예, 바바와 BA가 항상 헷갈려요. 보잉인데 국내에서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거의 탑 10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종목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진짜 중국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 정상화를 빨리 하자 내용이 나와주면서 아마 중국에서 제일 먼저 뜨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그때 언제였습니까? 그 추락 사건 한 3년 지났는데 네. 3년 만에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이 기종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같이 시장 하락할 때는 제가 이제 시장 방송하기 전에 그냥 코카콜라 같은 종목 가지고 그렇죠. 가는 게 속 어찌, 편하겠다 그런 이런 거는 얘기를 편합니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딱 정확히 보신 건데요. 그런 관련 기업만 올라갔습니다. 필수소비재. 보시면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서 네. 가져가실까? 재미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그 필요한 업종이고 종목입니다만 네. 우리가 이렇게 야수 심리 갖고 있는 분들은 다소 좀 뭔가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고 지금은 자진 매매가 필요 없습니다. 그쵸. 조금 한 발 물러서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전 또 마감된 전체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제일미 검색창에 대한제일미를 검색하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실 지난주에도 시장이 좀 계속된 조정 때문에 이분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또 오늘 하락할 때 또 뵈가지고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뒤에가 보니까 그 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 저 교수님은 에어비앤비에 이제 묵고 있고요. 그 실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실내군요. 지금 뭐 조명만 켜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우리는 뭐 또 다른 교수님 또 있지 않습니까? 이모항양 예. 교수님. 네. 우리 그 교수님은 또 뒤에 네, 항상. 예, 그 밖에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안 보여갖고 같이 근데 하여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네. 지금 방금 마감된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잠깐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량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 주식시장의 적정 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점 작년 11월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퍼가 내려가는 게 이제 정석인데, 어느 정도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올해 퍼가 여기서부터 더 많이 내려가면,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텐데, 이제 그 점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다양한 투자가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좀 팔까라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뭐 지수는 몇 프로 조정 안 받았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20-30%씩 빠진 것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리스크를 항상 점검하라고 종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리스크를 체크해 보시고, 이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틀림없고, 내가 좋은 회사라고 확신을 하면, 당연히 계속 들고 가야지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음. 이야기 나눠볼 주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 미국 현지에 계신데 코로나 상황이 그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150만 명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전해주시죠.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KBS 자료인데 금주 초에 이제 148명을 확진자가 돌파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약간 요거는 좀 잘못된 데이터고요. 이게 주말에 이제 집계 안 됐던 것이 한꺼번에 발표돼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일주일 평균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따른 변동성을 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 80만 명 계속 확진자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몇천 명 갔을 때 아주 그 전국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금융시장 월가에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오늘도 뭐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뭔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이제 80만 명 육박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입원하는 환자 수도 최근에 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망자 수는 1년 전에 코로나가 정점이었을 때 당시보다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아주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 네. 6,400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어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인구의 한 20%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아서 이번 겨울에 아주 많이 확산되고 저 주위에도 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6,4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조금 실제 감염자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PCR 테스트를 받기 되게 어렵고 며칠 기다리고 예약해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진단 키트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적이지 않고 아주 마일드한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여서 대부분의 확진자는 미국에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 먹으면서 1-2주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부사장님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오미크론이 이제 진정화되면 코로나는 계절성 독감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live with 코로나가 미국에는 정착 중인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보는 충격도 거의 없어서, 실제 확진자는 뭐 100만 명 육박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점점 이제 큰 뉴스로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한국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이제 온탕냉탕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업데이트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미국 현재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 코로나 상황을 맞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블랙락과 또 룰루레몬.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다른 두 종목인데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이제 금융주 어닝스 시즌 아니에요. 네. 내일 뭐 JP 모건, 시티 이런 데가 발표하고 블랙록도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 3% 미주미 시청자분들도
iShare ETF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상품인데 저희가 보면 블랙록에 대해서는 금융주 얘기할 때 은행 증권주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투자에서 블랙록이 진짜 좋은 회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운용 자산이 9조 5천억 달러. 이게 좀 감이 안 드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규모가 크다는 국민연금의 한 1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단일 운용사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60조 원 되는 거대한 뭐 항공모함 같은 뭐 그 상장사죠. 그래서 미국 상장 주식의 평균 한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히스토리가 재미있는데 그 오래되진 않았어요. 만든 지 33년 됐는데 1988년에 이제 그 레리 핑크라고 이분도 유태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월가를 꽉 잡고 있죠. 이분이 원래 채권 전문가여서 설립 초기에는 이제 채권 펀드랑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 초점을 메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급격하게 커진 게 2번의 M&A를 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메릴린치를 구조조정하면서 메릴린치 자산운용이 엄청 컸는데 그거를 인수해서 액티브 펀드의 아주 톱3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바클레이 영국 증권회사가 여기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가장 그 왕관 같은 회사였던 그 BGI, iShare를 판매하고 독점적인 권리 있던 그 BGI를 블랙록이 인수할 기회가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발판이 돼서 블랙록 플랫폼에 깔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실제 이 회사의 그 CEO 레리 핑크는 좀 프로파일을 낮게, 그러니까 뭐 대중적인 활동은 많이 안 하지만 이 사람의 리더십, 그다음에 뭐 미래를 내다보는 힘, 그다음에 추진력, 그다음에 그 워싱턴 DC의 정치인들하고 또 아주 가까워서 금융위기 때마다 블랙록이 그 구제금융 그 펀드를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성공을 하고 계속 회사가 커졌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99년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연평균 주가가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배당을 이제 뺀 그 단순한 주가 상승이니까 배당 수익률 한 2%까지 더하면 한 20, 한 2%, 3% 그동안 누적 수익이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기라성 같은 월가의 그 금융 지주사들,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보다 장기적인 성과는 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그 경영 성과를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보통 저도 둘 다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금융주가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가 여기가 이제 21배로 그런 데보다는 좀 높지만,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ETF의 압도적인 마켓쉐어, 35%의 마켓쉐어를 가진 압도적인 플레이어여서 그것에 주는 그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익이 그 변동성이 좀 적거든요, 은행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계속 커가고 있는 미국의 ETF 시장에서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 스트리트, 저희 뭐 청취자들 다 낯이 익숙할 텐데 이 3사가 거의 마켓시어가 80% 됩니다. 과점 체제고 이것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록이 조금 그 매력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리스크를 그렇죠. 암만 좋은 투자 대상도 리스크를 따져보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블랙록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 한번 펀드를 팔면 그 펀드에서는 계속 꾸준히 그 수수료가 생기죠. 뭐 물론 환매를 당하면 그 자산운용사의 이제 수익은 줄겠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경상적인 이익을 발생하는 수익 구조가 되게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고 그래서 이제 월가의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ETF 시장이 계속 커가는데 여기서 절대적인 강자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여기가 좀 뛰어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더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가 되게 비용 같은 걸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 유태인의 그런 기업 경영의 그런 철학이 녹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이런데 우리는 초점을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이제 ETF, 중국에 엄청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 그다음에 이제 알라딘이라는 그 리스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뭐 메릴린치 노무라 있을 때도 저희 고객이었는데 이 회사는 워낙 덩치가 커서 이제 그 플로우를 저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지만 여기랑 비즈니스하면 돈을 못 벌어요. 워낙 다 쥐어짜니까. 그래서 그만큼 주주한테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경영진 얘기가 장기적으로 기존 비즈니스에서 한 5% 성장하고 M&A 등 비용 관리를 해서 한 10% 내외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리는 창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는 시장 변동성에 뭐 물론 펀드를 파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펀드의 NAV도 줄어들고 자금도 유출되고, 그다음에 뭐 수수료 인하 압력은 항상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규제 산업이니까 결국 월가가 또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록이 조금 정치적인 면도 있는 게 ESG에 자기네가 이제 메인 플레이어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블랙록을 한 20년 이상 뭐 고객으로 했는데 진짜 ESG가 뼈 깊이 들어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오버하는 것 같고, 레리 핑크가 이제 창업을 하고 키맨 리스크입니다. 여기도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이 이분이 없으면 블랙록이 흔들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5개의 리스크도 있다고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티커만 보고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 블랙 날 건지 아닌지 그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ETF 중에서도 블랙락 상품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소개해 드렸고요. 요거 사실 이모학영 교수님도 굉장히 항상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이남우 교수님이 가져온 바에 따르면 네. 좋지 않습니까? 네. 내일 실적인데 어떻게 좀 네. 기대해 저희가 보겠습니다. 확인을 네. 다음 주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룰루레몬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 내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11월 중순 이후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룰루레몬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때마침 가지고 오셨어요. 룰루레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뭐 그 한 20% 이상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워낙 그 영업이익률이 고가의 그 레깅스 제품을 팔면서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거든요. 네. 할인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매장들을 가보니까 뭐 몇십 개 매장 중에 가장 손님이 많은 데가 이게 룰루레몬이더라고요. 여기 그 띄어진 화면의 오른쪽 그림에서 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줄 서서 그 체크아웃 하려고 지금 계산을 기다리는 중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당장 제가 내일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고점 대비 주가가 한 30%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앵커님하고 장 부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성장성이 높은 퍼가 높은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저희가 가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룰루레몬은 가장 그 펀디멘털이 뛰어난 종목이어서 앞으로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나눠서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아주 우량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한 5년, 10년을 보면 의류 산업에서 두 가지 부문만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럭셔리, 두 번째는 그 스포츠웨어인데 스포츠웨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 나이키, 아디다스고 이제 룰루레몬은 이제 그 약간 니치 플레이어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이게 맥킨지 자료인데요. 그 의류 산업은 그 주가가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초부터 회복을 아직 못했는데 스포츠웨어 업종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견조하고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품이 아주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아주 그 로얄한 충성심이 높은 팬들도 많지만 커뮤니티가 이 회사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이제 미러라는 회사를 작년에 M&A를 해서
이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실제 10,000개가 넘는 다양한 온라인 강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사들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네킹이 아니고 실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요가 강사들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 자기가 실내에서 이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제 공격적인 매출 목표를 잡아서 조금 그거보다 이제 실망을 해서 최근에는 주가가 빠진 한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한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고객의 경험을 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을 가장 잘하는 컨슈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난 5년, 10년 동안 그 주가를 보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한 53조 원쯤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주가가 연 40% 정도 올랐고 지난 10년 동안은 연 20% 올랐습니다. 그게 결국 고속 성장을 이익이 하니까 이제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퍼가 40배가 넘어서 좀 부담이 갔는데 지금 이제 퍼가 많이 내려와서 한 3배, 4배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주가 패턴을 보면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에 곧 얼마 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주가 하락을 한번 이용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맥킨지가 이제 그 스포츠웨어의 톱 15 상위 15개 회사의 그 퍼포먼스를 여기 보여주는데 2007년에는 룰루레몬은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다가 2015년에 이제 15위로 진입을 하고 2년 전인 2019년에는 14위로 랭크해서 가장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세는 당연히 유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월가의 거의 모든 증권사가 예외 없이 룰루레몬을 바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그 US 컨빅션 리스트라고 확신 종목 리스트에 이 종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퍼가 높은데 부담이 된다고 뭐 그거는 사실이지만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 20%가 넘는 이익 증가율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퍼가 계속 내려갑니다. 네. 금년에 36배, 내년에 30배, 2024년에 26배. 그러니까 고속 성장이 되면 퍼가 내려감으로써 주가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경영진이 하는 미래의 성장 모멘텀은 기존 점포에서 이제 그 성장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고객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근데 남성 웨어를 확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발을 올해 출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발 시장이 큰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또 모멘텀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국, 캐나다 중심이거든요. 근데 해외 확장을 많이 꾀하면 성장 모멘텀이 한 15%, 20%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기업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최근에 빠진 거는 엔트리 포인트를 좀 낮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룰루레몬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레깅스를 많이 운동복을 그렇죠. 많이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 입고 다닐 수 있는 재킷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우리 이항현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예. 자주 입는 옷이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매장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뉴욕 여행 갔을 때 네. 룰루레몬을 한번 샀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편하긴 해요. 네, 좋은데 좀 비싸다. 비싸다. 근데 이제 하나로 오래 할인도 안 입을 수 하잖아요. 네, 할인도 없이. 거의 없죠. 뭐 이런 아울렛 같은 데서 쉽게 네.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하락한 주가에서 오히려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좋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이남우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네.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 2월 초에 귀국합니다. 그런데 아마 또 열흘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 집에 갇혀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네, 스튜디오에서 계속 뵙는 줌으로는 날을 뵙겠습니다. 기다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프로들의 발길이 닿는 곳은 세상 모든 곳입니다. 가볍고 예쁘기만 한 노트북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커피나 물을 쏟아도 낙하, 부딪힘의 충격에도 강력한 햇빛, 혹한의 추위에서도 지속 가능한 강력한 노트북. 전문가들이 선택한 재택,
S410. 한 번 충전에 최대 50시간 사용 가능한 러기드 노트북. 안전을 휴대합니다. 프로들의 탁월한 선택. 지텍. 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 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투자 공간 세미나 바로 내일 네, 오전에 진행을 내일입니다. 하죠. 네. 신청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늘 자정까지로 알고 있는데 자정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얼마 안 남았고요. 네.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 예약상에 나의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가 틀리게 입력된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가 못 발송할 수 봤습니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그 볼 수 있는 영상의 URL을 보내드릴 건데 네. 잘못된 핸드폰 번호 꼭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일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공간 세미나는 내일 또 실시간으로 열린다고 하고요. 신청은 오늘 네. 자정까지라고 하니까 꼭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US스탁의 박종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 팀장님은 블랙락에서 꼽은 네. 유망한 종목. 그렇죠. 세 그렇죠? 가지 테마. 네. 2022년. 2022년을 네네. 대표할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블랙락에 대한 실적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가 봐요.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보통 블랙락 이렇게 좋겠죠. 임박하면 얘기 안 하는데 뭐 아주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하루 이틀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쵸.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제 한 얘기 농담이니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 또 우리 이한용에서 좋아했던 기업이긴 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블랙락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설명 잠깐 들었으니까 네네. 이분이 누구예요? 자, 일단은 네. 케이트 무어.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였고요. 네. 그다음에 JP 모건 수석 투자 전략가였는데 현재 이제 전무이사입니다. 오. 네, 그리고 전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이제 책임자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 2022년을 대표할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테마다 보니까 종목들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의 큰 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게 사실 ETF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ETF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인데요. 자, 2022년 대표할 세 가지 테마는 첫 번째 디지털에 대한 변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뭐 블랙락이 가장 밀고 있는 뭐 기호와 ESG죠. 네, 그러한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소비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디스럽션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 이제 많은 이제 저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캐시우드를 많이 좀 떠올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디스럽션을 끄는 부분이 이제 소비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변화 같은 경우는요. 자, 테크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기업의 효율성과 사람들의 더 나은 비즈니스 위에 엄청난 투자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크 기업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ESG 대응하는 기업인데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제조 업체를 떠나서 배터리 산업 그리고 리튬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까지 통틀어서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2022년을 또 끌고 갈 하나의 테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다양한 플랫폼 또는 금융 서비스와의 어떤 상호 작용으로 이제 혁신적인 시장을 끌어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디지털 변화의 핵심 변화. 네, 클라우드입니다. 대표적인 건. 예, 제가 네. 참 좋아하는데요. 네, 좋아하는데 큰일 났죠 요즘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워낙에 왜 웃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박 팀장님. 아니요, 큰일 왜 났다 그래서. 웃으시죠?
오늘 웃는 왜 분이 웃으시는 거죠? 네, 아니, 웃지 마세요. 제가 이제 네. 클라우드에서 큰일 났다 하니까 네. 이제 그거 때문에 네. 제 수익률 아재 하락 개그. 때문에 웃는 줄 이런 알고. 아재 개그가 예. 상당히 좀 예민하네요. 예민합니다. 네. 그게 낯선 거 아니고 같죠? 제가 그래서 네. 봤어요. 뭐 SKYY 뭐 그렇죠. 최저점까지 갔다 예. 그래서 제 CLO ETF도 봤는데 수익률이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한 120%까지 수익률을 봤거든요. 갔다가 근데 뭐 한 60% 까지? 60%도 좋잖아요. 네, 예. 네,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 걸. 많이 갔다가 좀 내려온 것 뿐이죠. 그쵸. 손해는 아니죠 아직까지. 수익이죠. 60% 수익. 자랑 아닙니까? 근데 120%에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네, 클라우드 그렇습니다. 핵심이야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을 제가 네,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2021년에 약 380조 규모의 어떤 성장성을 보였는데, 자, 2022년에는 하나로 약 한 450조 규모로 성장을 예상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트모어가. 자, 그다음에 기업 조직의 70% 이상이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2022년 기업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 재택근무에 이제 한해서 클라우드 산업은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ETF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클라우드는 제가 뒤에 또 아까 말씀해주셨던 스카이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핀테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ETF인데요.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앞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이제 자산화폐 관련된 아니면 거래소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AP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SKYY. 네, SKYY. 네,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네, 지금 뭐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뭐 알리바바도 있고요. VM웨어, 그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있고 알파벳, 오라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성장세가 좀 좋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 조정이 있다. 에이, 저 정도 조정 크게 차트 보면은 저 정도는 좀 쉬어줘야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익이 반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빠진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네. 길게 봐야죠. 네, 클라우드 그렇습니다. 컴퓨팅 분야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역. 네, 다음은 이제 기후 변화와 ESG 핵심 산업군인데 이제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는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뭐 배터리로 가는 부분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터리 산업 부분이 가장 큰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도 이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2027년까지 자,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점유율과 연결 업종 산업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2040년까지 그 전 세계 점유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중국입니다. 네, 그다음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미국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제 최근 많은 좀 성장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그렇죠. 놓칠 수 없는. 우호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맨 아래 이제 녹색은 이제 유럽 시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 인프라 산업 규모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파생되는 어떤 이제 연결 업종인데 이제 충전하는 그런 어쩔 수 없잖아요. 배터리이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인프라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또 급상승할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자재, 자, 리튬이죠. 자, 리튬에 대한 어떤 수요 전망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12%씩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러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SG가 있어서 제가 이제 ESG U 블랙락이 이제 운영하는 ESG U와 자, ESG V죠.
자, 벵가드가 운영하는 자, 두 개의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완전 다들. 똑같아요. 네, 본 그래서 종목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자, 10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ESG-U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의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럼 U랑 V랑 네, 그래서 지금 블랙락과 벵가드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다. 뭐 애플, 주가가 지금 V가 조금 가격이 싸네요. 네, 80달러대. 그렇죠. 네, V가 조금 싼데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뭐 알파벳, 뭐 엔비디아, 뭐 베타 플랫폼, 네. JP 모건, 그다음에 지금 U 같은 경우 홈디팟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ESG에 관련 ETF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ESG-U를 보면서요. 스파이와 잠깐 비교를 좀 해봤어요. 네. 저희 대표적인 또 다들 아시는 ETF인데 구성이 또 비슷합니다. 이 안에 종목과 비중도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와 ESG-U가 거의 이제 ESG를 이제 이끄는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이제 위주가 되어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배출을 0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는 탄소 배출을 0%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구성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좀 재미삼아 좀 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ESG 관련해서 거기에 부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기업들이 훌륭하네요. 돈도 잘 벌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ESG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부합하는 많다. 종목.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ESG 스파이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몇 개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일단 벵가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을 하는 IDRV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종목을 보시게 되면 뭐 토요타, 뭐 국제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 전자도 있고요.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다음에 뭐 포드, 애플, 뭐 인텔, 뭐 여러 가지 퀄컴도 있고 반도체 칩 관련돼서 그러한 이제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주가도 엄청나게 좋네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큰 조정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그리고 이 종목을 좀 보시면서 마음이 드시면 한번 좀 관심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다들 또 아시는 드라이브. 네, 전기차 관련 업종이죠. 이것도 ETF죠. 견조하네요. 네. 자, 밑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애플, 토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양한 이제 뭐 굵직굵직한 다들 아시는 자,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또 포진되어 있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그 ETF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크게 조정을 주지 않는 하지만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아주 좀 장기간 쉬어가고 있었죠. 2021년에 들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2022년은 또 블랙락에서 전기차에 관련돼서 아주 큰 테마다 얘기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리튬, 네. 배터리 관련된 그러한 ETF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LIT입니다. 네, LIT인데 위에 보시게 되면 사실 여러 이제 국제적인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D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일본 기업이고요. 일본 배터리 기업이고, 자, 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자, 컨템포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CATL이죠. 네, 그거 이제 약자로 CATL인데 그 배터리 기업이고요. 자, BYD도 이제 중국 기업이고요. 네, 파나소닉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업체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배트입니다. 네, 배트인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튬과 배터리 ETF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주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LG 화학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네. 네,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뭐 루시드와 니오도 여기 들어가 있는 자,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가 지금 더 좋을까요? LIT와 BATT 어떤 뭐 운용 규모나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더 시장에서 선호하죠? 더 올라가는 거? 네. 더 수익한 거?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네. 비슷해요. 그럼 좀 싼 거? 네. 네. 지금 주가 보니까 네. BATT는 한 $10 후반대고요. 요게 더 비싸네요. 리트는 지금 한 $80 선이니까 좀 더 싼 거는 그렇죠. BATT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리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나는 리튬이 갈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가게 되면 이제 배터리 산업도 같이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기차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좀 분산 투자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파괴적 혁신의 판도는
자, 소비자들 손에 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얘기했는데 선택해야 된다는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 산업군이 있습니다. 예, 비디오 게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숙소나 이제 어떤 이제 뭐 소매 유통.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량 유통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기, 뉴스, 영상 플랫폼 여러 산업군이 있는데 네. 기존의 그 산업군에서 뭐 레가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기업.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에서 이제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갔던 자,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그 트렌드를 먼저 앞서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들이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들은 그 소비자의 어떤 변화에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소비자들보다 이 기업이 먼저 앞서가려면 소비자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이제 충족을 시켜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나 자, 이런 기업들 또는 앞으로 나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이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를 먼저 앞서가는 자, 그러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네. 앞으로 이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간 갸웃하실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프가 있는데 줌이 아니고 왜 스카이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줌도 있고 스카이프인데 대표적인 이제 하나씩만 대표 기업만? 여기다가 네, 또 왔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손이 가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면 이런 게 시장이 변하구나 하면서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또 관심 가져보시는 게 네. 투자에 또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락이 꼽은 2022년 올해 또 주목해봐야 될 세 가지 테마 박 팀장 정리했습니다. 뉴스스탁의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좀 재밌자고 우리 박 네. 팀장님을 좀 압박했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왜요? 제가 악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박 팀장이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많은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 좀 덜 받으셨으면 예,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그 불안한 마음도 조금 진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